비트코인을 실생활 경제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직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로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하루에도 많으면 10에서 20%씩 업다운을 가지는 변동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원 월급을 비트코인으로 나가거나 프로젝트의 계약 대금을 나눠서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경우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다른 코인들과의 변동성과는 무관하게 일정하게 1USD 달러의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코인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럼 실생활에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런 비전으로 시작된 프로젝트가 USD 루나입니다. 루나의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사실 루나에 집중하고 있지만 테라 생태계 프로젝트의 비전은 루나가 아닌 USD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USD가 가격이 1USD 달러를 유지하는 스테이블 코인이며 암호화폐 생태계는 물론이고 실생활에서도 널리 쓰일 실사용성을 가지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코인이기 때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대표적인 코인으로는 USDT와 USDC가 있는데요. 이런 코인들은 1달러의 코인의 가격을 고정시켜 두는 방법으로 스테이블화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의 영상을 봐주세요. 하지만 USDT는 달러 고정 스테이블 코인이 아닌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리고 이 알고리즘의 방식의 또 다른 한 축을 루나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USD 코인의 가격 안정화 메커니즘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입니다. 먼저 USD의 가격이 1달러보다 높을 때의 상황입니다. USD의 수요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USD 가격이 1달러 이상 올라갔습니다. USD를 더 발행합니다. 발행한 USD를 1USD의 가치의 루나를 받고 시장에서 교환해 줍니다. 이때 시늉리지가 발생합니다. USD가 시장에 많이 풀립니다. 그리고 USD의 가격이 다시 1USD 달러까지 내려갑니다. 반대로 USD의 가격이 1달러보다 낮을 때의 상황입니다. USD 시장 수요가 줄어들었습니다. USD의 가격이 1달러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프로토콜은 루나를 발행합니다. 발행한 루나를 1USD 가치로 책정해준 USD를 받고 시장에서 교환해줍니다. 역시 시늉리지가 발생합니다. USD가 시장에서 회수가 되며 줄어듭니다. USD의 가격이 다시 1달러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루나는 USD의 공급량을 조절해주는 화폐입니다. 케이스 1에서 보면 회수된 루나는 소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USD의 사용처가 많아지고 수요가 많아질수록 루나의 가치도 올라가게 됩니다. 즉, USD의 가치 상승을 루나가 받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케이스 2에서 USD의 사용처가 줄어들게 되면 루나가 시장에 풀리면서 USD의 가격 하락을 루나가 대신 받아주는 형태입니다. 그럼 이 가격의 하락은 누가 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루나를 스테이킹하고 있는 홀더들입니다. 루나 스테이킹 홀더들은 시장에 루나가 더 많이 풀리면서 전체 루나 가격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루나의 가치가 희석되게 됩니다. 이때 루나 스테이커들을 위한 보상으로 두 가지 장치가 발동합니다. 첫째는 테라 생태계 내에서의 거래 수수료 중 일부를 루나 스테이커들에게 분배하게 됩니다. 둘째는 향후 USD 사용이 다시 늘어나서 루나가 회수될 경우 루나를 소각시켜서 공급량을 줄이고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테라 블록체인은 텐더민트 엔진으로 개발된 독자적인 메인넷을 가지고 있는 레이어 1 생태계입니다. 테라 생태계의 네이티브 토큰이 루나이며 스테이블 코인이 USD입니다. 루나는 현재 전체 시가총액 38조 원 정도 되며 암호화폐 전체 시총순위 9위에 올라 있습니다. 루나보다 앞선 레이어 1 플랫폼 코인으로는 이더리움, 바이낸스, 솔라나, 에이다 5개뿐입니다. 2021년 1년 동안 무려 200배가 상승했습니다. USD의 경우에는 시가총액 약 11조 원 정도 되며 전체 암호화폐 시총순위 21위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는 USD, USDC, BUSD에 이어 4위입니다. 전체 생태계 내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을 의미하는 TBL의 경우 테라 생태계가 22조 원 정도로 전체 암호화폐 TBL의 8%에 해당하며 TBL 순위로는 2위에 해당합니다. 마켓캡 대비 TBL을 보면 1.7 정도로 이더리움이 3, 바이낸스가 5.3, 솔라나가 4.9,
아발란체 2.3에 비해서도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과 바이낸스 BSC, 솔라나, 아발란체 등에는 덱스, 디파이, P2E, NFT, 런치패드 등 무수히 많은 종류들의 다양한 DApp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테라의 앱은 디파이 쪽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테라 생태계의 앱을 모아둔 테라 공식 홈에는 총 71개의 DApp이 등록되어 있는데 대부분 디파이에 관한 앱들입니다. 그리고 테라 생태계의 TBL 중 무려 43%를 차지하는 1위 앱은 앵커입니다. 앵커는 루나 담보 대출 서비스 앱입니다. 그리고 루나를 스테이킹하는 리도가 약 30% TBL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앵커와 리도 두 군데에서 전체 TBL 자산의 70%가 넘게 예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루나 생태계의 TBL이 BSC, 솔라나, 아발란체 등을 제쳤다고 하여서 테라 생태계가 두 번째로 활발한 생태계가 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테라 생태계는 다양한 DApp으로 생태계를 만든 것이 아닌 담보대출과 스테이킹이라는 디파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파이의 특성상 루나의 가격 상승은 TBL에 저장된 자산의 가격 상승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제 생태계 활동이 늘어나서라기보다는 루나의 가격 상승에 따른 TBL 총액의 상승인 면이 있습니다. USD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곳은 앵커 프로토콜입니다. 앵커 프로토콜은 루나를 담보로 주고 USD를 대출받는 형태입니다. 대출받은 USD를 재예치할 수도 있고 다른 코인을 살 수도 있습니다. 앵커 프로토콜의 가장 큰 매력은 대출을 받으면 대출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루나를 담보로 맡기면 최고 50%까지 루나 가치 대비 USD를 받을 수 있고 12%의 앵커 코인을 이자로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루나 홀더 입장에서는 루나 유동성을 높이고 레버리지를 써서 대출을 받고 이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앵커의 대출 이자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앵커 프로토콜에서는 담보로 받은 자산인 루나와 이더리움 등을 스테이킹하여 받는 이자로 루나 담보 대출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담보로 잡은 자산을 스테이킹하여 이자를 받는다고 하여도 스테이킹 이자가 루나 담보 대출 이자보다 높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앵커 프로토콜 역시 이런 이자 코인의 지급은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자 코인인 앵커 코인을 찍어내서 버티고 있는 형식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생각을 뒷받침하는 것이 앵커의 TBL은 가파르게 우상향하고 있으나 앵커 코인의 가격은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나서 횡보 중입니다. 루나 담보를 통해 앵커 이자도 받고 USD 이자율을 20% 받을 수 있어 앵커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는데 정작 앵커 토큰인 ANC를 홀딩할 만한 유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앵커는 이자로 받자마자 던지는 경우가 많으니 앵커 토큰의 가격은 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는 것과 상관없이 하락 횡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가격 방어가 되지 않을 경우 앵커 공급을 낮춰야 하니 앵커 프로토콜에서 지급하는 이자는 계속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앵커 가격의 무한 인플레가 될 테니까요. 앵커의 대출 시스템이 대출을 하면 대출 이자를 프로토콜의 사용자가 내는 방식으로 정상화된다면 앵커 서비스만의 매력이 없어지면서 루나 담보 대출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줄어들 것입니다. 그럼 자연히 USD의 수요도 줄어들게 되고 그럼 알고리즘에 의하여 USD 1달러 가격 방어를 위해 루나를 찍어내고 USD를 회수하게 됩니다. 그럼 루나의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모든 코인이나 주식이 그렇지만 테라의 경우 신규 디파이 예치자를 계속 유치하지 못한다면 생태계가 한 번에 급격하게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루나의 경우에는 혹시나 시즌 종료 빔이나 하락장이 왔을 때 루나 자체의 가격 하락과 더해서 USD 가격 방어를 위한 공급량 증가로 이중 부담이 올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차이카드를 사용하고 바이낸스에 USD가 거래 가능한 화폐로 등록이 되면서 USD의 사용처를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앵커에 의존되어 있는 USD 사용처를 계속 늘려갈 수 있다면 생태계는 더욱더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